여러분, 서울의 마지막 저평가 지역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역을 선점해 드리는 지역, 어떤 지역이 과연 투자 지역인지, 서울의 마지막 저평가 지역 공략하라, 이런 주제로 지역을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가 12월 3일 날, 드디어 이제 12월입니다. 12월 3일 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틈새 시장 핵심 투자처를 공개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떨어지는 겁니까? 오르는 겁니까? 예, 시장은 지금 많은 분들이 역시 예상하셨던 대로 고가 지역은 고가 지역대로, 중저가 지역은 중저가 지역대로 거래량이 슬슬 또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경기도 지역 풍선 효과 생겨가지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그리고 1:1 개별 상담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강동구입니다. 이 강동구는요, 지금 제가 항상 강남 4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보통 얘기하면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이남 강 아래쪽에 있잖아요. 남쪽으로. 거기에 지금 강동구가 있는데요. 이 강동구가 앞으로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강남 4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강동구의 가장 큰 문제, 바로 송파구 바로 옆자락에 있고 강남에 붙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평가돼 있던 이곳이 이제 앞으로 싹 바뀝니다. 자, 양질의 직장이 강동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500인 이상 기업 17개, 500인 이상 기업이 17개, 그래서 25개 구 중에 직장 순위가 10위입니다. 중간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데를 전형적인 이제 배드타운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배드타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 상구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동구는 직장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으로, 그래서 강동구는 뭐 바로 강남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강남 3구지 강남 4구라고 하면은 강동구가 무슨 강남 4구야?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얘기들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과거에요. 한 10년 전에요. 강남 서초에 살던 분들은요, 송파구를 강남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절대 인정. 송파구가 무슨 강남이야? 강남은 강남구와 서초구만 강남이다. 이렇게들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송파구는 어떻게 해서 지금 강남 상구라고 인정을 받고 있죠? 일자리 때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그렇죠? 롯데월드 들어왔죠. 문정동 법조타운 들어왔죠. 그런 대규모 일자리들이 들어오면서 송파구가 비로소 강남 상구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강동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와 교통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 강남 4구로 자리 잡을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양질의 직장이 없어요. 없는 대표적인 곳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강동구는 교통이 안 좋아. 교통이. 이게 두 가지 취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5호선이 있고 8호선이 있죠. 예, 암사역 8호선. 5호선은 여의도 종로 가는 거고요. 8호선 잠실로 가는데 이게 강남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동구에서 이 강남역 쪽으로 가려면 이 고동역 같은 데서 고동역에서 천호역으로 8호선으로 갈아타고 2호선으로 와야 돼.
환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2분 정도 뭐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통이 안 좋아. 강남 접근성. 우리가 항상 지하철 얘기할 때 강남 접근성 얘기하죠.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좋은 노선이 뭐 있어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있습니다. 이게 다 강남을 들어오는 노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이 안 좋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통 안 좋고 일자리 없고 그렇죠. 근데 강동구에는 하나 특이하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학원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학원가. 학원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 학원가 하면 대치동 학원가, 목동 학원가, 그 다음에 중계동 학원가, 보통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곳입니다. 강동구에. 이게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애들도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강동구는 입주 증가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그래서 신설 추진하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명일중, 강일중, 한영중, 배재고, 한영외고, 상일여고 전부 다 괜찮은 좋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덕역 인근에 학원 수가 102개로 학원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고덕역 인근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학원가도 잘 돼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어떤 반전이에요?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강동구가 온통 개발판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재건축도 진행하고 있고요. 리모델링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명일동 주변은요, 명일동 주변은 전부 다 지금 재건축 열기가 치솟고 있죠. 이쪽 라인에. 전부 다 지금 재건축 열기가 솟구치고 있고요. 자, 가만히 보세요. 왜 반전이 일어날까요? 교통, 9호선이 들어온다는 거죠. 9호선. 강남을 한 방에 갈 수 있는 9호선이 들어옵니다. 골드 노선이라고 얘기하는데 9호선과 대규모 일자리, 고덕 비즈밸리가 이 위에 있죠. 이 비즈밸리가 이쪽에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명실상부한 강남 사구로 부각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강동구는요, 한강변을 끼고 있는 천혜의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평가라는 얘기를 별로 쓰질 않는데요. 저평가된 건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덜 오르고 안 오르고 그런 거지. 옛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게 시세가 얼마지? 주인이 그냥 내놓는 가격에 살 그런 운 좋은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항상 이쪽 한강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지역들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양질의 일자리, 고덕동에 고덕 비즈밸리라고 다들 아시죠? 고덕 비즈밸리. 이게 강동구를 동부 수도권 경제 중심축으로 이끌 상업 업무 복합단지예요. 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래서 이 강동구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일자리들은 있지만 사실상 기업이 들어와서 크게 일자리를 만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크게 지금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상업, 유통, 판매, 영화관, 쇼핑몰, JYP, 연예기획사, 이케아, 하이마트 입점. 앞으로도 지금도 입점했지만 나머지 또 줄줄이 지금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150여 개 기업 입주. 이 경제 유발 효과가 9조 5천억, 고용 창출 효과 3만 8천여 명. 자, 그래서 드디어 강동에도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렇다면 강동의 가장 취약점이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가 바로 교통입니다. 자, 고덕 비즈밸리가 여기 생기는데요. 이쪽에, 여기가 고덕역입니다. 고덕역. 이 밑에가 이제 명일동이고요. 여기가 명일동이고요. 지금 명일동 다 재건축 지금 추진하고 있죠. 여기가 고덕동입니다. 위쪽이 고덕동. 여기 고덕 그라시움이 대장주죠. 지금 이 강동구의 가장 큰 대장주가 고덕 그라시움입니다. 여기 34평이요. 34평이 지금 2억 8천에 나와 있어. 28억에 나와 있습니다. 2억 8천이 아니고 28억.
26억까지 거래가 되는데 또 올려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계속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28억에 지금 34평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비즈밸리가 여기도 생깁니다. 이쪽에 비즈밸리가 이쪽에 생기는데 이쪽에 비즈밸리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죠. 그래서 강동구가 지금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자, 그래서 일자리는 해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9호선이 지금 들어온다는 겁니다. 9호선이 들어와서 교통난이 해결이 된다. 지금까지는 여기 보훈병원까지 9호선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4단계, 여기까지가 3단계가 송파 쪽으로 들어왔다가 강동구에 여기 보훈병원에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생태공원 사거리, 한영외곡, 고덕역 이렇게 계속 지금 여기 끝에 샘터공원역까지 이제 4단계 연장 구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길동 생태공원, 한영고교, 고덕역, 샘터공원까지 4정거장이 더 만들어집니다. 자, 서울의 중요한 노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신분당선, 이게 다 강남을 들어가는 노선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 강남 접근을 할 수 있는 9호선까지 들어오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자, 여기가 고덕 비즈밸리죠. 여기가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고덕 비즈밸리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기는데요. 지금 고덕역에 9호선이 들어오죠. 이 밑에도 한영외고역이 이 밑에 명일동 쪽에 들어오고요. 고덕역 그리고 바로 여기에 샘터공원역이 생깁니다. 샘터공원역. 바로 샘터공원역 위가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고덕 비즈밸리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고덕 그라시움 대표적인 강동구의 대표 아파트고요. 대장주죠. 주변에 다 지금 고덕동은 아파트로 개발이 다 됐죠. 다 됐는데 유일하게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1구역, 2-2구역, 2-1구역.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은 세워졌다가 무산됐다, 계획은 세워졌다, 무산됐다가 했던 곳이에요. 근데 주변 보십시오. 다 지금 아파트인데 여기만, 저 표시한데 여기만. 그래서 단독주택들 밀집지역이라서 어차피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전부 주변이 다 개발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저기는 안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투자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곳은 바로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위에 요 2-2구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샘터공원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구역이죠. 물론 이쪽에 투자를 하든 이쪽에 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 괜찮은 곳들이 다 단독주택 위주의 밀집지역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모양새는 조금 안 좋죠. 근데 뭐 어찌에 투자를 하든 간에 투자 가치는 있지만 그래도 바로 샘터공원역 초역세권에 있는 2-2구역이 메인이 아닌가 싶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각 구역별로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덕 2-2구역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한강벨트에 저평가된 지역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노후도가 90%가 넘습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기존 세대수가 한 550세대에서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약 550세대. 근데 이게 3종으로 이게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신속통합계획인데 신속통합계획 재개발로 진행을 했을 때 3종으로 상향이 되면은 약 2200에서 26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고요. 준주거 지역으로 용적률 높여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되면은 2800에서 3200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통합재개발로 추진 지금 중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 계속 개발 뭘 하려다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이 다 아파트로 둘러싸이잖아요. 계속 개발되고. 그럼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면은 개발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던 그런 지역들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제가 쭉 재개발 지역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야, 그렇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지역들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했던 데들도 결국은 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 100%예요, 100%.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신축을 살 것이냐, 구축을 살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이 신축을 살 것이냐, 항상 신축을 먼저 찾아보고 없을 때 구축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거는요, 2027년도까지 이 신축을 최초로 분양받는 사람은 뭐예요? 주택수에서 빼준다. 주택수를 제외시켜준다는 거예요. 2027년도까지. 이게 기회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나 뭐 종합부동산세나 이 주택세에서 다 주택이 많으면 과세가 중과가 되니까 거기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주택인데 아니면 무주택인데 여기다가 신축 분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택세에서 빠지니까 난 무주택이란 얘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택수 제외 매물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평가를 할 때 구축보다 신축이 높게 나오는 건 다 아시죠? 그 이유는 주차장하고 엘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자, 그래서 신축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신축의 가격, 그 매매가는 이 구축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매매가는 높지만 반대로 신축의 매매가는 신축이 높지만 전세가는요 오히려 신축이 더 높아요. 매매가는 구축보다 신축이 매매가도 높고 전세가도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가는 오히려 신축이 높지만 전세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 끼고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신축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할 때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신축이 항상 있을 때는 신축을 사는 거고요. 신축이 없을 때는 구축을 사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세입자가 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구축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싸도 안 들어옵니다. 신혼부부나 직장인들이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신축 물량들이 가파르게 지금 없어지고 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가슴에 와서 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기회는요, 자주 오지 않아요.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이것도 한번 잘들 보시고요. 빠르게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바로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